이번 테마는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을 첫 번째 매매, 그 다음에 갑이 다시 부동산 두 번째 매매. 자, 이런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죠. 자, 이중매매의 법률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된 부동산이 있고 첫 번째 매매했습니다. 자, 매매 조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조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1방, 갑이라 합시다.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효가 됐을 때 불성립 아니고 성립됐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한 상태죠. 이때 을이 계약금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 혹시 갑이 병한테 두 번째 매매를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은 제1매수인, 그런데 이 두 번째 매매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매매를 두 번 했다. 첫 번째 매매도 유효, 두 번째 매매도 유효. 그래서 갑의 등기가 병으로 넘어왔을 때 소유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등기 관련된 조문을 아래에다 놓게 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인이 먼저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매매는 을이 먼저 했지만 등기는 병이 먼저 했습니다. 소유자는 일단 병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판례 태도는 두 번째 매수인이 첫 번째 매매가 있음을 알면서, 자, 이 알면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이라 할지라도 이 이중매매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을은 병한테 공격할 수가 없고 을은 갑을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에 들어가서 채무불이행, 어마어마한 용어입니다. 계약이 유효한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 들어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불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법에서 다시 논의될 거니까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아니고 불능. 이 불능 같은 경우는 독촉,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해서 계약을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매매가 유효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우리 목차를 볼까요? 자, 파트 1이 총칙, 파트 2 물권, 파트 3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이죠. 잘 보세요. 이때 이 계약법에서 논의합니다. 다시 이 채무불이행은 뒤에 가서 계약법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관련된 얘기는 어디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물권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중매매가 유효할 때는 계약법 이야기도 나오고 물권법 이야기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복합적인 사례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찬찬히 연습하시면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봅니다. 이때 병이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병이 만약에 적극가담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평가합니다. 적법성 강행법규 무효가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그러면 비록 병이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첫 번째 매수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을은 이 병한테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을하고 병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 들어갔을 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 말은 갑을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중 매매가 무효일 때는 직접 아니고 대위 말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채권자 취소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다음과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3억 빚이 있습니다. 을은 금전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갑이 마지막 재산, 유일한 재산을 짜고 매매해서 병한테 넘긴다는 얘기죠. 이때 짜고 매매를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표시에서 통정 허위 표시, 짜고 허위 표시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이 매매가 문제가 있다 해서 법원에다가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통정 허위 표시 해당하는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빚진 자 마지막 재산을 사수하는 것, 그것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중 매매에 관련돼서는 갑이 이 등기를 병한테 넘기는 것은 마지막 재산이 아니죠. 마지막 재산 아니죠. 따라서 이중 매매가 됐을 때 이 특정물 인도 채권,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는 채권이 있거든요. 이 특정물 인도 채권 가지고 법원에다가 취소, 원상회복 법원 청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들이 금전 채권 가지고 공격하는 용어지, 특정물 채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만 인정되고 이중 매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판례 태도. 답.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에 혹시 정한테 등기가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의일 경우에 과연 이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죠. 이때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폭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탄이 터지면 선의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따라서 폭탄 꽝 치면 이 정도 무효 등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중매매 정리하도록 할게요. 적극 가담한 무효가 됐을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대위 말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선의의 전득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꽝, 선의도 꽝, 악의도 꽝, 이런 무효를 이제 책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폭탄 기억하세요. 선의도 꽝, 악의도 꽝. 이중매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중매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매도, 중도금 받은 후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까지 격리해 줬다. 딱 보는 순간 이중매매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뜻은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이중매매는 유효. 따라서 동그라미 2번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뜻은 이행불능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불능에 빠졌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계약법에서 논의하는 파트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매수인이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알고 있었다. 악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지문 X입니다. 적극 가담이 아니면 어떤 말이 나와도 이중매매는 유효라고 기억하기.
네 번째 거 적극 가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죠. 옳은 지문. 다섯 번째, 적극 가담했을 때 첫 번째 매수인은 대위하지 않고, 틀렸죠? 대위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대위 청구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절대적 무효. 병으로부터 건너간 정, 선이랄지라도 폭탄, 선의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실.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조 조문 분석합니다. 궁박. 궁지에 몰려 절박한 상태. 그래서 궁자가 있고 박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경설. 신중하지 못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 거래 특정 영역에 경험 없다는 얘기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결국은 폭리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로 평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취소가 아니고 왜 무효입니까? 이때 앞에서 우리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취소는 재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리고 재착사강 아니면 우리 무효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분석합니다. 갑을 매매가 있었다.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 세 가지를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좋고요.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이용했다는 거죠. 악용 의사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가가 9억이고요. 을은 3억 원. 그러면 이게 서로 바뀌는 거죠. 결국 9억짜리를 3억에 을이 샀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현잔 불균형, 즉 폭리를 취했다는 뜻. 그러면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폭리 행위는 무효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주관적 요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현잔 불균형.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현잔 불균형,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과 객관 요건을 구비할 것. 궁박은 궁지에 몰린 절박한 상태. 이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 궁박에 해당하지 않고요. 정신적 궁박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 두 번째,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특정 거래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 혹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폭리에 해당한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그렇다면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무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입증 책임입니다. 한쪽은 유효주장, 한쪽은 무효주장. 당연히 폭리자는 유효를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뜻은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단 기억하세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즉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일일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뜻. 그러면 불공정 법령행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불공정 법령행위는 폭리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단 이행 후일 때 주의할 것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피해자는 불법이 없고 폭리자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을이 등기 쳐가지고 다시 병한테 넘겼을 때 병이 선인 경우
보호받을까 보호받지 못할까? 네, 이 선의의 병도 결국은 이제 역시 폭탄입니다. 폭탄이 터지면 선의도 죽습니다. 아기도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선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적극 가담 이중 매매 무효도 폭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도 폭탄.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갑과 을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선의의 병 취득 못하고 악의도 취득 못한다. 폭탄 기억하시고, 다음 추인과 전환입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를 추후로 인정해봐야,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불공정. 따라서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추인은 안 되지만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판례 태도. 한번 불공정 법률행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리행위 요건은 객관적, 주관적 요건 갖춰야 됩니다. 현전 불균형, 객관적,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 기준이고요.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 폭리자 악의가 있을 것,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되지 않는다. 다음 효과는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과 전환. 자, 절대적 무효는 폭탄, 선의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다음 추인은 안 되더라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 적용 범위 관련돼서는 증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기부, 테이크,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적용되지 않고요. 경매를 통해서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적용되지 않고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불공정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궁박은 심리적, 포함한다, 옳은 지문. 두 번째, 궁박은 본인 기준이지 대리인 기준은 아니죠. 경무대 기억하십니다. 궁박은 본인, 그 다음에 무상행위가 증여, 적용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번째, 급부, 반대급부. 기부, 테이크 생각하세요. 자, 급부, 기부, 테이크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존재하면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요. 다섯 번째, 경매, 불공정 적용돼서는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전환. 네,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인정됩니다. 일곱 번째, 무효입니다. 네, 전득한 제3자, 선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뭐 기억납니까? 폭탄. 그래서 자, 옳은 것은 1번과 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절 법률행위 해석 문제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갑이 제곱미터당 98만 원 의사, 마음속 의사를 갖고 있는데 표시를 그만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마음속 의사는 98만 원, 표시는 89만 원. 이때 상대방이 이 표시를 보고서 마음속도 89만 원, 표시도 89만 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된 대로, 이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일단 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누구 입장에서 네, 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죠. 이런 해석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표시에 중점을 둔 해석을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한편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의사표시 뭐 했다? 합의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그만 표시를 잘못했어요. 얼마로? 89만 원으로 표시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약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원했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 용어들은 일상 용어가 아니죠.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규범적 해석, 표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하면 자연적 해석. 용어를 반드시 익힐 것. 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반복 연습하는 것. 다음, 이때 이 의사를 표시상 효과 의사다 이렇게 바꿔 부른다는 얘기죠. 표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시상 효과 의사. 이 의사 대신에 내심적 효과 의사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부른다는 것. 의사 이꼬로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상 효과 의사. 해석 방법의 첫 번째 자연적 해석.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때 표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원했던 의사에 중점을 둔다. 즉 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둬서 표의자 보호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행합니다. 상대방 보호하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표의자 보호하는 자연적 해석해도 좋다는 뜻이고 오표시 무효는 예를 들어서 X토지 합의, 합체했다 의사표시. 그런데 지번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 썼을 때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잘 보시면 Y토지 매매 계약서,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Y토지 매매 계약은 불성립, 여기서 끝납니다. 성립 아니죠. 무효 아니죠. 취소 아니죠. 유효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합의가 없었다 그런 뜻. 그러면 엑스토지 계약서는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하다는 뜻이죠. 이 오표시 무효를 반드시 내 것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Y토지는 매매 계약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착오 취소할 수가 없고 X토지는 퍼펙트 성립했고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 착오, 취소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표시 무에서는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적으셔서 메모하셔가지고 벽에다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오표시 무예, 착오, 취소 문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표시의 중점, 표시상 효과에서의 중점을 둬서 상대방 보호,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 상대방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표시한 대로 계약이 성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때 표의자를 구적해서 착오 취소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음은 보충적 해석입니다. 약정했으나 공백이 있다 한다면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 공백을 보충한다는 것,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 그래서 초점은 바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구별이 초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순서대로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그냥 한번 읽으시면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해석 기준은 목사, 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융합형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트마다 이 기출 융합형 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지문 분석 제곱미터당 98만 원 잘못해서 청약서에 89만 원으로 기재했고 을이 승낙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엑스토지 시가가 폭등하자 갑이평한테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 이중 매매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매매가 됐을 때, 자, 이것을 사기,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갑이 을한테 팔고 갑이 병한테 이중 매매에서는 사기, 취소란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표시된 대로 제곱미터당 89만 원. 자, 89만 원 표시된 대로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해석이 되겠습니까? 규범적 해석이죠. 세 번째 겁니다. 자,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중 매매는 유효, 등기도 유효. 네 번째 거,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했다면 여기 합의란 말이 키워드죠. 그러면 98만 원의 합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이 98만 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즉 이것이 오표시 무효를 숨긴 거죠. 4번 지문이 오표시 무효를 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입니다. 만일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을 때 병으로부터 건너간 정이 있습니다. 정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적극 가담 이중매매 폭탄, 이 정은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